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이번 주 주말에 제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몰아서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캐나다에 제가 와서 느끼게 된 한국과는 다른 캐나다만의 문화. 그럼 저한테는 문화 충격이 될 수가 있겠죠? 충격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거는 아마 다들 아실 건데요. 인사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어도 그냥 안부를 물어보고, 그거 여러분 아셨나요? 캐나다가 전 세계에서 sorry랑 thank you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래요. 근데 이건 진짜 제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게 저뿐만이 아니고 저 말고 다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도 다 완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다 완전 공감하는 부분인데 진짜 제가 마트를 한번 가잖아요. 마트를 한번 가면 진짜 평균적으로 땡큐랑 쏘리를 얼마나 많이 듣냐면 한 50번 이상은 들어요. 진짜 50번에서 한 100번 정도는 듣거든요. 만약에 제가 카트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양쪽으로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쉘프에 선반에 물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서 이 물건을 보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것도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sorry 하거나 excuse me 이렇게 하거나, 그것도 미안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제가 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 뭐 근처에 붙었다든지, 그러니까 뒤에 만약에 카트가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어디 뒤로 카트를 빼려고 할 때 부딪힐 뻔 했잖아요. 그러면 또 완전 그게 미안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 그러고, 그리고 제가 가는데 상대방이 또 오고 있으면 또 sorry 하고, 그래서 진짜 sorry를 마트 가도 한 50번에서 100번 정도를 듣고요. 그 다음에 뭐 thank you는 뭐만 해도 thank you고, 진짜 sorry랑 thank you가 여기서는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랑 이들이랑 그 여행 같은 거 갔는데 걔네가 하는 말이 하루에 진짜 평균 한 300번에서 500번 정도는 thank you sorry를 듣는다고. 진짜 이거는 그래요. 근데 캐나다의 다른 도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제가 있는 그 노바스코샤라는 주가 사람들이 좀 착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진짜 착해요. 사람들이 진짜 착하고, 마트 같은 데 가도 그냥 저 지나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갑자기 이름 뭐냐고, 그래서 제 이름 말하니까 자기 이름 말하면서 악수하자고, 그래서 악수하고 막 얘기를 한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또 하고 있으면 또 지나가는 사람이 또 sorry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지나가니까. 그런 식으로 엄청 사람들이 조심해요. 다른 사람들을 영역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사소한 거에도 되게 고마워하고, 그래서 그런 거가, 근데 진짜 그렇게 사소한 게 우리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되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조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되게 사소한 거에도 진짜 땡큐라는 말을 하면서 그 말에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제가 그걸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 땡큐랑 쏘리를 많이 쓴다는 그 문화, 언행 문화 자체가 진짜 삶을 바꿔놓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건 과장이 아니고, 제가 잘 가는 여기 레스토랑이 있어요. 근데 그 레스토랑의 주인분이 계산을 할때 진짜 제가 그 카운터 앞쪽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거의 뮤지컬 구연동화의 느낌으로 귀가 진짜 너무 아플 정도로 땡큐를 해가지고 진짜 약간 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으면서 계속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거의 진짜 사람 계산할 때마다 완전 무슨 뮤지컬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근데 그분이 진짜 가식이 아니고 너무 진심으로 땡큐를 하시는 거예요. 땡큐 하시고, 또 막 갈 때도 오늘 하루에 너에게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너에게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럼 그분들도 또 땡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그냥 땡큐 이렇게 땡큐 하면 you're welcome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명이 땡큐 이렇게 하면 그 상대방이 땡큐 이렇게 2번을 해요. 그럼 또 한 명이 thank you very much 이렇게 또 한 번 더 하면, 마지막 사람이 I really appreciate it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진짜 약간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심지어 제가 복도 한 번을 지나갈 때, 이건 어제 있었던 일인데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5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5명이 이 2명이 한 팀이고 이 3명이 한 팀이었어요. 근데 서로 이제 빠이빠이 하는 분위기에서 서로 땡큐를 엄청 했어요. 한 40번은 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는데 또 제가 지나가니까 sorry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여기 특징입니다. 그리고 2번째,
두 번째는 차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먼저 경적 소리가 안 울려요. 절대. 빵빵을 절대 안 거리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전거에는 그 이렇게 클락션 울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띠링띠링 하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만약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한 걸 거예요. 기본 옵션에는 아마 그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차 클락션을 안 울리고 일단은, 그리고 사람이 건너가려고 하면 멀리서부터 속도를 줄이고 무조건 차가 먼저 섭니다. 무조건 차가 먼저 서서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끔 합니다. 여기는 무조건.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문화는. 근데 제가 여기에 있다가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부모님 차를 탔어요, 공항에서. 근데 진짜 너무 불안했어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 차가 사람을 다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다 서야 되는 부분에서도 우리는 그냥 지나가니까 사람이 오히려 기다리고, 약간 그런 게 되게 지금 가면 더 심하게 느낄 것 같아요. 차가 이렇게 서 있어도, 그러니까 만약에 빨간불에 기다리고 있을 때도 우리는 막 사람들이 이렇게 뒤로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거리가 좁으면. 근데 그것도 진짜 너무 무서웠고 우리 차가 막 사람 칠 것 같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이 무조건 우선이고 더 멀리서 지나갈 것 같아도 차가 다 섭니다. 사람 한 명 때문에 다 서고, 그런 게 확실히 선진국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깜빡이를 넣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다 넣어줘요. 다 넣어주고,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저도 하루에는 꼭 다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진짜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누가 나를 끼워줬기 때문에 그 기분 좋음으로 누가 또 끼워들려고 할 때 저도 기분 좋게 끼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되게 말로 설명하기가 힘든데, 만약에 이렇게 직진 차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는 차가 좌회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오는 차가 우회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회전하는 차는 자기는 우회전은 우선이니까 바로 우회전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차가 좌회전을 할 수 있게끔 뒤에를 막아준다고 해야 되나요? 프로텍션 해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럼 이 차가 좌회전하고 나면 자기가 우회전하고, 되게 이런 식으로 되게 막 되게 고맙다 이렇게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게끔 해줄 때는 보통 이렇게 하이라이트, 그걸 뭐라고 하나요? 가장 밝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불을 2개 켜는 거, 그거를 깜빡깜빡 이렇게 해주면 지나가라는 말이거나, 아니면 여기선 손으로 이렇게 지나가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거나 돌아라고 하거나 손으로 지나가라고 하면 그때 가면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차에 썬팅을 안 해요. 그래서 차가 안에가 안 보이는 차가 없어요. 다 유리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끼리 이렇게 소통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그 안에를 볼 수 있으니까. 썬팅을 한 차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그리고 또 차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일단 주유소가 다 셀프 주유고요. 자기가 주유를 합니다. 그리고 주유소는 2가지 페이먼트가 있는데, 한 가지는 거기서 바로 기계에서 카드로 할 때가 있고, 또 다른 데는 그냥 핸들을 뽑아서 차에다가 주유하고 싶은 만큼 주유하고, 그 주유소에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붙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결제를 하셔도 됩니다. 가서 몇 번인지 말하면 거기서 얼마 충전했냐고 하면 그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주말 문화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요일인데 내일이 빨간 날이거든요. 홀리데이예요. 근데 여긴 신기한 게 주말이 되면 더 사람들이 없어져요. 우리는 주말이면 더 밖으로 나와서 더 쇼핑을 하고 더 놀잖아요. 영화관도 터져나가고 더 바쁘잖아요. 근데 여긴 주말이 되거나 어떤 빨간 날이 되면 어차피 가게들이 다 문 닫기 때문에 밖으로 안 나가고 다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집에서 가족들끼리 시간 보낸대요. 그냥 주말이라고 어디 나가서 놀아도 일단은 가게들이 안 할 뿐더러 사람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 진짜 없어요. 다 어디 갔는지 약간 좀비 영화 같아요. 다들 집에서 그냥 가족끼리 시간 보낸대요. 캠핑 가거나. 진짜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여기 왔을 때 되게 빨간 날 헐리데이가 있으면 그때 나가서 놀아야지 막 이렇게 했는데, 한번 나갔다가 진짜 가게가 아무 데도 안 하는 거예요. 마트도 안 해, 뭐 쇼핑몰도 안 해. 진짜 다 같이 쉬어요. 여기 공평해요. 막 우리는 쉬는데 그런 캐시어들은 일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다 똑같이 쉬어요. 그래서 항상 홀리데이가 있으면 그 전에 미리 장을 다 봐놓습니다. 왜냐면 홀리데이 때 먹을 식량을 사놔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그 문화가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경찰에 대해서 달랐어요. 이거는 근데 제가 느낀 건 아니고 제가 여기에 한국에서 살았던 캐나다 사람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느낀 한국이랑 다른 점, 캐나다랑 다른 점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경찰에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표도 무슨 그 인형 있잖아요. 되게 곰인형 같이 이렇게 마스코트 같은 거 해가지고 되게 경찰이 우리 일반인들한테 푸근하고 친근한 존재다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잖아요. 경찰이 우리 곁에 항상 있어요. 약간 친근한 그런 분위기를 띄고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이 놀랬지만, 그 캐나다 친구가 놀랬지만, 그 자기가 한국 갔을 때 어떤 싸움이 난 걸 봤대요. 차 사고가 나서. 그래서 차주끼리 싸우는데 경찰이 왔대요. 근데 그 차주끼리 싸운다고 그 경찰이 막 제지하는데 밀치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놀랬대요. 여기서는 경찰한테 일단은 그런 무례한 언행을 해도 바로 뭐 어디 잡혀 들어가지만 이렇게 몸에 터치를 하는 것 자체도 완전 그거는 죄래요. 그래서 진짜 경찰이 되게 무서운 존재라서 경찰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진짜 총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찰의 이미지랑 우리가 경찰한테 대하는 태도가 되게 다르대요. 저희 동네에서 한 몇 달 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사람이 그 경찰이 차를 여기 랜덤으로 검사를 잘 하거든요. 스탑 시켜가지고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랑 인슈런스 같은 걸 체크하고 별 문제가 없는지를 그런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을 잡아서 체크를 했더니 그 차가 알고 보니까 도난 차였던 거예요. 도난 당한 차였는데 그 사람 보고 나오라고 그랬나? 어쨌든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를 않았고 도주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차로. 경찰이 세워서 내려라고 했는데 도주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도주를 하려고 하는 도중에 그 경찰을 칠 뻔했나? 위협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 사람 총으로 쏴서 그 사람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경찰 말을 안 따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놀랐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어요. 미국에는 많은 걸로 들었는데 저희 캐나다에는 그런 일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시사항을 안 따르고 경찰을 위협하려고 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총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학교 바로 근처에서 있었던 일이. 또 다른 점은 인맥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인맥으로 그 어떤 회사에 사람을 취직시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말로 꽂아준다고 하죠. 그걸 되게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낙하산이라는 말도 있을 뿐더러 소문이 나잖아요. 저 사람 뭐 부장님 백으로 들어왔대. 아니면 과장님 누구누구 딸이래. 누구누구 아들이래. 이런 식으로 되게 막 소문 같은 게 돌잖아요. 근데 캐나다가 인맥이 한국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심해요. 근데 미국은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뉘앙스가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는 personal connection이라고 하는데 personal connection 없이는 거의 취직이 진짜 힘들어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 그 시중에 비어있는 그런 직업들 중에 70%에서 80%는 일단 공고가 안 나요. 공고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20, 30%밖에 공고가 나지 않고, 그럼 나머지 7, 80%는 어떻게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넣냐 하면 그게 다 인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먼저 회사 내부 사람들한테 너 아는 사람들 중에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 있냐 그걸 물어서 먼저 인맥으로 다 뽑습니다. 인맥으로 충원을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을 데려오잖아요. 그럼 일단은 제가 증명이 됐으니까 그 A라는 사람도 증명이 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 사람하고 친하기 때문에 좀 더 일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죠. 행복하게. 그런 걸 되게 중시해요. 그 분위기를 되게 재밌게 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인맥이라는 게 굉장히 심합니다. 비록 캐나다 시티즌십을 다 가졌긴 하지만 한국인 친구들도 취직한 친구들은 전부 다 인맥으로 취직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력서를 넣었는데 인맥이 짱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얘기 나눠보고 싶은 거는 육아랑 출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육아랑 출산은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하자면 진짜 깜짝 놀란 게, 제가 여기에 학생이지만 스터디 퍼밋으로 왔지만 여기 온 지 10몇 개월 이상? 1년 반 정도인가?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정책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18세가 될 때까지, 18세인가 19세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애가 성인이 되기 딱 전까지 매달 최대 한
600불인가? 500불에서 600불 사이에 돈이 매달 태어났을 때부터 18세까지가 나옵니다. 대박이죠? 저 이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처음 낳은 몇 년만 주는 게 아니고 성인이 될 때까지 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거는 여기 시민권자는 당연하지만 영주권자도 당연하지만 저같이 스터디 퍼밋으로 와서 여기서 있는지 10몇 개월밖에 안 돼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른 데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일단 노바스코시아 제가 살고 있는 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를. 이게 진짜 대박이었어요. 근데 이건 물론 수입에 따라 다르다고는 해요. 만약에 엄청 많이 벌면 뭐 2, 300불? 조금밖에 안 나오겠죠, 매달. 그런데 최대로 이제 최저임금이라고 쳤을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은 그만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여기 진짜 애를 많이 낳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밴 같은 거 끌고 다니면서 애가 마트에 보면 애가 한 4-5명 진짜 많거든요. 전 처음에 한 여러 집 모여서 온 줄 알았어요. 근데 다 한 집이에요, 그게. 그러면 한 달만 해도 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나라에서 되게 육아에 대한 서포트를 많이 해줘요. 그리고 여기는 학원 같은 것도 없잖아요. 학비도 다 공짜인데 그러니까 돈이 안 드는 거예요. 육아에 대한 그게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책이. 그리고 출산에 대한 얘기는 얘기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기서 막 외국 사람들은 낳고도 막 하이힐 신고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기 낳고 당일날 태어난 사람도 되게 많고, 그리고 우리는 미역국을 먹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버거랑 피자 같은 거를 먹습니다. 샐러드를 그 병원에서.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제가 있는 도시에 있는 병원은 그 출산을 하러 갈 때 어떤 분만실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있는 1인 1실이에요, 무조건. 그 방 안에서 바로 의사랑 간호사랑 모든 그 이퀴먼트가 다 거기로 옮겨져 옵니다. 그래서 그냥 산모는 거기에 있으면 돼요. 원래 입원한 그 병실에서 거기서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면 이렇게 막 유리벽 같은 데 있는 그런 데로 애기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부모님이 보지 않나요? 아기를 바로 못 데리고 오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그 산모가 있는 거기서 같이 지낸다고 합니다. 따로 이렇게 어디 데려가는 게 아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특이한 점은 집을 살 때의 다른 점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집도 비쌀 뿐더러 이렇게 대학원생이 아니면 뭐 학생이 집을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세 같은 거라든지 뭐 월세로 지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집 사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토론토 같은 데랑 밴쿠버는 뭐 비싸서 해당이 안 될 수 있지만 지금 다 제가 사는 주랑 도시의 기준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제 친구 대학원생은 캐나다인데 얼마 전에 집을 샀어요. 4bedroom짜리 집을 샀어요. 2층짜리 집을. 아예 하우스예요. 자기 단독 주택을 샀습니다. 물론 다 돈을 지불하고 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1억짜리 집이에요. 1억짜리 집이라고 쳤을 때 그 처음에 10%에서 20%를 돈을 줘야 돼요. 그러면 1억에 10%에서 20%니까 15%라고 치면 1,500만 원은 걔가 있었겠죠. 그거를 이제 은행에다 주고 나면 그 나머지 금액은 그 monthly pay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할부처럼. 그래서 한 달에 뭐 710불,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자기가 정할 수 있어요. 그 얼만큼을 넣고 싶은지. 50만 원 넣어도 되고 100만 원 넣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매달 그 돈을 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집을 사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놀랬습니다. 집을 샀다고? 이렇게 처음에 놀랬는데 나중에 파티하자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 친구 집에 가서 찍을 기회가 된다면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강아지가 2마리예요. 엄청 큰 개가 2마리인데 그 개 2마리랑 혼자 삽니다. 그 방 4개짜리 집에서. 그래서 이렇게 오늘 캐나다랑 한국이 다른 점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물론 팁 부분에서도 또 다른 게 있긴 해요. 팁에 대해서도 좀 짧게 얘기해드리자면 다른 거는 물론 많겠죠. 우리나라는 팁의 문화가 없지만 여긴 팁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캐나다 제가 사는 도시 기준으로는 15%가 기본으로 측정이 되어 있지만 학생이거나 뭐 당연히 15%가 mandatory는 아니에요. 무조건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으로 측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내가 사정이 안 좋다면 뭐 10% 정도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 단말기에 보면 제가
세팅을 할 수 있어요. amount 세팅을 할 수 있고 percent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은 그 금액, 지출해야 되는 그 금액에 퍼센트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amount를 몇 달러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팁 부분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캐나다랑 한국의 다른 점, 제가 캐나다 와서 가장 다른 점을 느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에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